997번부터 가볼게요. 보자. 일단 두 점 A, B를 잇는 직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점 C의 좌표의 합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그죠? 일단 여기 뭐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 있다는 소리고 여기 A가 있다 치고 여기는 B가 있다 쳐보자.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2라고 했고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5,8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 녀석. 요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3분의 AB 요거는 1분의 BC 이렇게 바라보면은 결국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3대 1의 비율 관계를 나타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AB의 길이를 3이라고 생각했을 때 BC의 길이를 1로 취급할 거예요 라는 뜻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얘를 몇 등분해서 3등분해서 AB를 3으로 만들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B에서부터 C까지인데 그게 1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여기에 C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걔를 C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1만큼 가서 여기에 위치하는 이 경우를 C2라고 생각한다면 C1과 C2가 이걸 만족하게 하는 C의 좌표들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C1이라고 하는 거를 해석해 보면 다시 해석해 보면 C1이라고 하는 거는 A, B를 4대 1로 그죠? A, B를 몇 대 몇으로 4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로 해석할 수 있고요. C2를 해석한다면 여기는 A, B를 2대 1로 그죠?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요걸 이제 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죠. 그냥 단순하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요점의 좌표 구하는 거, 요거는 그냥 공식 써서 구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궁금한 게 x 좌표에 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y 좌표는 건들 필요도 없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4 빼기 1분의 4에다가 5가 되겠죠.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 하나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대1 내분하는 점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에다가 곱하기 5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라고 해서 여기는 얘랑 얘를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좋아요. 효린이 추가 질문 있어? 없어? 995번 봅시다. 똑같은 문제겠네요. 보자. 이 흐름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지금 이렇게 수직선 대충 잡아주고 수직선이 직선 하나 잡아주고 A랑 B 대충 잡아준 다음에 A, B의 연장선 위에 있다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상황이 A, B의 길이 그 다음 3 여기는 얘는 2분의 B, C의 길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A, B랑 B, C의 길이의 B가 3대 2였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니까 여전히 여기는 얘를 3등분해서 여기서 3개짜리였을 때 얘가 2개짜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2칸을 가도 괜찮고 이쪽으로 2칸을 가도 괜찮은데 연장선 위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녀석을 C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은 A, B를 어떻게 해준 거야? 여기서부터 5칸, 2칸이니까 얘를 5대 2로 외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반드시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대 2가 있다고 해서 3대 2 내분점이나 3대 2 외분점을 구한다는 뜻 자체가 아니죠.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너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몇 대 몇 내분인지 외분인지 그걸 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7번으로 한번 가보자. 1007번은 뭔가요?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일단 꼭지점 A의 좌표는 5,4입니다. 일단은 천천히 봅시다.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려주세요. 여긴 얘가 A라고 해보자. 얘는 5,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B의 중점, B가 여기 있었다고 해볼까? C가 여기 있었어. AB의 중점,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중점이니까 중선 그어주고 또 중선 하나 대충 그어주고 여긴 얘가 G입니다. 여긴 얘가 마이너스 1, 다시 얘가 1,2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BC의 중점, 요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얘가 지금 궁금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C의 좌표 좋니?
안 좋네. 그죠? 이게 다네. 그지?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단순하지 않나? 근데 이거를 3대 1 외분하는 점으로 구하면 끝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여긴 얘가 2대 1이 된다라는 사실과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내가 궁금한 거 이 녀석이었어요. 그렇죠? BC의 중점, 이 녀석이 궁금했어. 그러니까 여긴 얘를 여기서부터 3 차이 나고 여기서부터 1 차이 나게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만 하고 그냥 공식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17번은 뭔가요? 1017번. 좌표 평면에 두 점 A랑 B가 있대요. OA의 길이는 루트 10이고요. OB의 길이는 루트 26입니다. AB와 B, O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저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O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A가 있었대. 여기 어딘가에 뭐 B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여기는 요 길이를 줬네. 요 길이가 루트 10이고요. 여기는 요 길이를 줬네. 여기는 요 길이가 루트 20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이렇게 돼 있는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이죠.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가 현재 2,2입니다. 지금 이렇게 준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A 더 B 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줬네요. 이게 뭐야? 이게 다야 그냥?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는 요점의 좌표 A, B잖아요. 요점의 좌표는 C, D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죠? 호호 봅시다. 그럼 뭐야?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거고, 준 거고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얼마가 된다? 26이 된다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2,2라고 준 거는 결국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한다니까 얘랑 얘 중점이 얘일 거야.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C가 얼마가 돼? 2가 되고요. 2분의 B 더하기 D가 2가 됩니다. 라는 총 4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식을 가지고 잘 연립하면 A, B, C, D 다 구할 수 있겠죠. 거기서 지금 궁금한 건 A 더하기 B가 궁금한 상황이었어. 그럼 여기서 C랑 D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에서, 여기는 요 식에서 나는 C를 소구할 준비를 해야겠다. C는 4-A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를 소구할 준비를 해야겠다. D는 4-B가 돼. 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대신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요? 16 마이너스 8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8B 더하기 B제곱. 여긴 얘가 26이 되는 거지.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서 뭐라고 줬으니까 10이라고 줬고, 내가 궁금한 건 A 더하기 B였으니까 요거 그냥 두 개 해서 10이라고 놓고, 여기 26이잖아. 26 지워버리고, 그죠? 요거 다 없어진 거지 지금. 그럼 남은 것만 보면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이 0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준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계산력들, 그죠?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요. 뭐 소고와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 주어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변형해서 풀까, 다항식과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은 어때? 몇 번이야? 27번. 오, 서술형 좋아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지점을 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 BAC의 2등분 선인 직선이 저긴 쟤래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값을 구해라.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천천히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1,1이 있고요. 여기에 1,3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3, 마이너스 3이 있다 쳐보자. 이렇게 있었어. 얘가 A고 여기는 얘가 B고요. 여기는 얘가 C입니다. 이렇게 대충 하나 있었다 쳐보자. 그랬을 때 BAC라고 하는 요 각의 2등분선을 싹 그었을 때 세연이 왔어요.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궁금한 거,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현재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인데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일단 첫 번째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인데, 오케이? 어떻게 좀. 근데 1단계 보니까 a, b의 길이를 구해달래.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달래. 그다음에 또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각의 이등분선을 줬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쓸 거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되니까 나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 관계를 얻게 된다면 이거랑 이거를 얘로 얘 대 얘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서 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괜찮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 B의 길이를 구하면 X 좌표가 2 차이 나고 Y 좌표도 2 차이 나네. 얘는 2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X 좌표가 2 차이 나고 Y 좌표가 몇 차이 나네? 4 차이 나네. 그죠? 됐어? 그럼 얘는 2루트 5가 되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결국 루트 뭐야 이게? 루트 2 대 루트 5로 내분하는 점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아 그러네. 얘가 4 차이 나고 4 차이 나는 거구나. 2 차이가 아니라 4 차이 나고 4 차이 나면 얘는 4루트 2가 되겠죠. 좋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와서 그죠? 여기는 얘는 현재 그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됐죠? 이 점을 D라고 하겠대. 두 번째 스텝에서. 그래서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D의 좌표를 구한다. 여기는 얘는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쟤를 이등분한 얘를 구하라. 그럼 얘를 지나며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한다.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 오늘 배울 얘기랑 관련된 얘기겠네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D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너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나요?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가지고 구할 수 있나요? 괜찮니? 좋아요. 여기까지 질문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직선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자. 우리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갑시다. 여기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끝났거든. 그러니까 직선은 딴 거 없어. 일단 두 가지만 알면 끝나. 첫 번째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만 알면 끝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 점. 딱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m이었고요. 한 점이 a, b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m에다가 x-a에다가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랑 한 점만 알고 있으면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점이야 뭐 이게 쉽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직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은 사실 좀 어떤 느낌이 강하니? 기울기랑 y절편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그렇지 않니? 그래서 y절편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은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 기울기가 몇이야? 뭐 예를 들어 3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뭐 2,3을 지나. 이렇게 돼 있었다면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y는 3x 더하기 k라고 먼저 놓고, 이게 k라고 놓는 게 y절편을 놓는 거죠. k라고 놓고 여기다가 2,3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k 값은 마이너스 3이겠네. 즉 y는 뭐가 된다? 3x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던 게 직선의 방정식이었거든. 조금만 패턴을 바꾸자. 오케이? 이제 중학교 때 버전 말고 요 상황을 줬다면 우리는 이제 y는 뭐야? 그냥 3배의 x-2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꿔. 요거 전기에서 정리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자체로도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것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지금 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거든. 이제 앞으로 너희가 배우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형태는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 형태라고 해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표준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이 표준형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A, B를 지나며 기울기가 m이군요 라고 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반대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보 교환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될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먼저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부르는 녀석을 일단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는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한 거니? 기울기에 대한 정의, 기울기 m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정의는 x의 변화량 분의, 이렇게 쓰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여기서 선생님이 항상 그 강조하는 이 나누기, 이 나누기 분수에 해당하는 요 녀석 있잖아. 여기는 얘가 사실은 뭘 나타내는 거라고? b를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 대 b는 c 대 d, 이것도 써줬잖아 지난 시간에. 여기는 요거랑 똑같은 게 결국 뭐라고? a, b, c, d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가 나타나는 거는 a에 대한 b의 b로 봐도 되고 b에 대한 a의 b로 봐도 돼. 사실 정확한 거는 b에 대한 a의 b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얘는 d에 대한 c의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비해서 얘는 몇 배냐, 얘에 비해서 얘는 몇 배냐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b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의 변화량이랑 y의 변화량의 b를 나타내는 게 기울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여기 얘가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길이의 b와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관계, 여기는 얘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L1이었어. 여기가 L2였어 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기울기라고 하는 건 결국 L1분의 L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이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울기가 m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이 길이가 L이라면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M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반대로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K라고 잡아버리면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K분의 다시 M분의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x가 변한 양분의 y가 변한 양, 요거분의 요거,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길이들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요 길이가 L1이고 요 길이가 L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때 m 값은 뭐가 되겠어? L1만큼 변하긴 했는데 얘는 y 좌표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얘는 줄어들었지. 그지? 얼만큼 줄어들었어? L2만큼 줄어들었지. 라고 해서 저기 마이너스를 또 붙여줘야 된다. 이게 기울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쉽게 이 기울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요렇게 잡아. 여기 잡아. 여기가 원점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x의 변화량이 1만 있었다. 여기가 1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x의 변화량이 1이니까 y의 변화량이 곧 기울기야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는 얘를 1이라고 두면은 결국 y의 변화량이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1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1을 지나게 되는 요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상황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1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2를 지나는 요 직선이 기울기가 2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0이겠죠. y의 변화량이 없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1을 지날 때 이렇게 여기가 요 점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1을 갈 동안 2분의 1만큼만 가고 있었어. 여기가 이렇게 2분의 1이었어.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걸 생각할 때는 항상 여기는 얘가 0인 거야.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이 상태가 0인 거야. 제이야. 자, 이 상태가 0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어. 기울기 커지고 있어. 그다음 여기서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기울기는 작아지고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얘가 커지다가 보면 이렇게 커지다 보면 여기 수직으로 딱 서 있는 걸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계속 커졌을 때 수직으로 딱 가기 직전까지는 계속 커질 수 있지. 그지? 아무리 해도 계속 커질 수 있긴 하거든. 그러다가 수직으로 딱
선 순간, 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작아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작아지더라 하더라도 수직으로 서기 직전까지는 계속 작아지는 게 맞지만 수직으로 서는 순간 또 이렇게 돼 있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이건 기울기가 개 큰 거지만,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기울기가 이건 개 작은 거거든. 기울기는 0인 거고 개 큰 거고 0인 거고 개 작은 거야. 그러면 이건 뭘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이 순간의 기울기는 뭘까?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요 순간이지. 잘 안 보이네. 파란색으로. 요렇게 돼 있는 요 순간. 요렇게 돼 있는 이 순간은 기울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의할 수 없어. 이유는 기울기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돼 있었는데,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0,0이고요. 얘는 0, 요 점이라고 할까? 0,2였거든. 그럼 얘는 0, 0이니까 x의 변화량이 0이 돼버려.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야. 분모가 0이 돼버리면은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0분의 모는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정의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거는 기울기로 표현할 수 없는 거구나. 0은 이거고 기울기 1, 2,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는 얘는 표현할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로 표현되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거기는 걔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직선 자체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직선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이 정보, 여기는 얘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기울기를 주는 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울기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줘. 기울기가 몇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너무나 땡큐한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주지는 않고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 x축과의 각을 가지고 나한테 주게 됩니다. x축과 이루는 각을 가지고 나한테 기울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정보를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각이 세타만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내가 그냥 아무데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나는 결국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의 비가 궁금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나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하면 된다가 되는 건데,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이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탄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뭐 탄젠트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얼만큼 변할 동안 y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각을 줄 때는 항상 우리한테 뭘로 줄 수밖에 없냐면, 요 각은 당연히 특수각으로 줄 수밖에 없어. 특수각이라고 해봤자 뭐 30도랑 45도랑 그다음에 60도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30도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30도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5도는 이렇게 돼서 45도는 여기가 45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는 당연히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60도를 가지고 있었어. 60도의 각이래 라고 한다면 여전히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생각해주면 얘는 루트 3이 되겠죠. 이때의 기울기는 루트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는 얘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30도 60도 수직이야.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이야. 요 특수각의 b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웠을 때 불편해질 수 있는 순간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150도를 이루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으로 바라봤을 때 여전히 1대 루트 3이긴 하지만, 얘가 x값이 루트 3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1만큼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부호도 막 바뀐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만큼 증가했을 때 얼만큼 감소하는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거에 대한 흐름을 너희가 직접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주는 경우는 더 땡큐 하겠지만 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여기는 얘는 수직이라든지 혹은 평행의 조건을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직, 이게 평행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기울기가 뭐 하다라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가 될 테니까 요건 거의 그냥 주는 거랑 또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기울기의 뭐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0과 수직이고 뭐 3,5를 지나는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는 몇이겠어? 3이겠구나. 그러니까 x-3에다가 더하기 5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직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여기는 얘는 아예 그냥 나한테 두 점을 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두 점을 줘버린다면 그냥 말 그대로 두 점 x1, y1과 x2, y2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겠어? x의 증가량은 x2-x1 분의 y의 변화량은 y2-y1이 될 테니까 크게 기울기가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나한테 기울기를 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는 법은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하게 기울기를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기울기를 줬을 때 거기서 기울기를 잘 얻어다가 내가 이제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이제 한 점만 구해서 다른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점, 요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점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도 그냥 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긴 얘는 분점을 기준으로 줄 수도 있을 거야. 또 어떻게? 교점으로 줄 수도 있을 거야. 등등등등 어떤 점을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을 분명히 나한테 줄 거거든. 그래서 그 점을 빨리 구한다. 그 다음에 기울기를 빨리 구한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한다. 이런 느낌으로 직선 쪽 얘기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표준형에 대한 이야기는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는데 한 점이야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많겠구나.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열심히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첫 번째 표준형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자리가 너무 좁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직선 쪽 얘기에서 직선 쪽의 형태는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가 지금 했던 표준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표준형은 y는 m에다가 x-a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거거나 혹은 y는 mx 플러스 n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이런 형태도 여전히 표준형입니다. 여기는 얘는 a, b를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 여기는 얘는 0, n을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 됐죠? 근데 이 표준형에는 뭐가 있다고 얘들아?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형이라는 걸 또 만들죠.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 방정식은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게 많이 보던 여기는 요 녀석이 일반형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절편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절편형. 얘는 절편 자체를 그러니까 x 절편을 a, y 절편을 b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여기 무조건 1이 되는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절편형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얘가 절편형 방정식인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요? 우리 y에다 0 넣죠? 왜? x축이라는 건 y가 0인 값이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사라진다는 소리니까 x값은 a가 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x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다시 y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0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럼 y는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얘가 넘어가기만 하면 다 절편들이 되기 때문에 절편형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비중은 되게 작지만 그냥 뭐라고 할까? 소소하게 딱 나왔을 때 저기는 쟤에 대한 해석을 할 일이 조금 있을 테니까 저건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일반형 방정식이다. 이게 요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야. 보통 우리가 그 고등수학에서는 표준형도 좋지만 일반형으로 되게 많이 주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기본적으로 정보 교환 자체가 안 돼요. 정보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 교환이 안 된다는 거는 주어져 있는 일반형을 뭘로 바꿔줄 수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이제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뭐야? 교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형 가지고만 풀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일반형 가지고만 풀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일반형으로만 공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일반형으로만 풀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군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자체가 뭐예요?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거 군방정식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면 일단 이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그냥 완벽하게 들어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지금 세세하게 요거랑 요거는 몰라도 돼, 지금은. 요거랑 요건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놓고, 거기 있는 개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양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공식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상황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외울 게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게 너무나 많아서 거기 있는 개를 하나도 잘 안 외워버리면은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확하게 먼저 정리해 놓고 그 정리된 걸 바탕으로 자꾸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 알겠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고요. 그다음 문제 풀러 가보자. 자, 보자. 일단은 문제로 한번 가볼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봐봐. 일단 궁금한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궁금하다는 건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는 소리잖아. 그죠? 일단 나한테 뭘 줬나 봤더니 기울기를 줬어. 그냥 생으로 줬어요. 너무 땡큐 하고요. 얘랑 얘의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분점으로 지나는 점을 줬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의 평균 값은 5,-1이 될 테니까 5,-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y는 2배 x-5-1로 생각하고 y는 2배 x-11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네. 두 개 더하면 답은 -9가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습관적으로 얘들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는 안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그냥 2x 플러스 k 잡아놓고 여기다 5,-1이니까 요 값은 그럼 -11이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여태 알고 있는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준형의 형태를 항상 유지해주는 습관, 요거 들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과 기울기. 그러니까 직선에서 매번 이제 계속 말할 텐데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점과 기울기, 지나는 점과 기울기, 지나는 점과 기울기. 이런 거.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쭉 가서 이런 것도 있고요. 것도 있고. 그래요. 일단 요것 그래. 47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일단 여기 0,0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3,7이래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3,-2입니다. 3,-2. 그래서 지금 여기 B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었나 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좀 그림을 대충 막 그렸거든.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더 내려와야 되거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그려도 괜찮아.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야? 해석을 위한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되면은 충분히 괜찮다. 일단 보자.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그제서야 다시 좌표 잡고 제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막 그려도 괜찮다. 어쨌든 삼각형 OAB에서 O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대. 그랬는데 O, A, C의 넓이와 O, B, C의 넓이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C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어떤 직선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 그죠? 일단은 여기는 이 직선이 궁금하니까 나의 관심은 첫 번째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두 번째는 얘가 지나는 한 점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먼저 가야 돼. 다시. 직선에 관심이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랑 한 점을 구한다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일단 지나는 점은 그냥 대놓고 나한테 줬잖아. 0,0 확보됐어요. 이제 나는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준 거랑 똑같아. 이 넓이랑 이 넓이가 2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2대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잠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뭐야? 닮음에서 다시 한번 닮음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2대 1의 넓이비를 가지고 있다면 길이의 비는 루트 2대 1의 길이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제곱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요 길이도 2배 차이고 요 길이도 2배 차이기 때문에 총 4배 차이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높이가 똑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 자체가 그냥 여기는 넓이 비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라든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 비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2대 1이 된다. 그러면 난 C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C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거는 0,0 얘랑 얘 두 점을 구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두 점을 알고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기울기라는 걸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기울기를 그런 식으로 구해서 답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러 갈 건데 얘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잖아. 그러면 C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C라는 점 자체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콤마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1 곱하기 7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게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더하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3분의 6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면서 얘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니까 얘도 3이니까 얘도 1이 되겠네. 1,1이 되겠네. 그치? 얘는 1,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x의 증가량 1이고 y 증가량 1이니까 이 기울기는 1입니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1인 0,0을 지나는 뭐니까 직선이니까 굳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그냥 y는 x 이렇게 쓰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써주고 있어. 표준형의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는 의미에서 됐습니다. 이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잘할 수 있어도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주어져 있는 직선 같은 거.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 자체가 뭐야?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오케이? 그 쉬운 것만 쉽게 너희가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느낌이야.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반형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보자. 이렇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는 이 조건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까? 다시 보면은 일직선상에 세 점이 땅땅땅 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0,5였어. 여기가 3,-1이었어. a,2a가 됐어. 라는 이런 상황. 그죠? 여전히 있잖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거냐면 일단은 미정계수가 몇 개네? 한 개네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한 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정계수 한 개. 그러면 미정계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식을 몇 개 만들면 되겠네? 한 개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풀어가지고 그 미정계수 하나를 구해주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잖아, 항상.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정보에서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건데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A였고 이게 B였잖아. 그래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 가능하죠. 왜? 두 점을 줬으니까.
두 점을 줬다는 건 얘랑 얘의 기울기를 줬다는 거랑 똑같을 거고, 그죠? 그럼 지나는 점은 이 점을 넣든 이 점을 넣든 똑같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줍니다.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였을 거고, x 마이너스 0 더하기 5로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 라는 거는 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 2a를 넣고 식을 써주는 거지. 얘는 2a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될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4a가 5가 되면서 a 값은 뭐가 됩니다? 4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기울기만 비교해. 이런 방법도 있어. 그래서 A, B의 뭐가? 기울기가 B, C의 뭐 기울기와 같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여기는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아까 구했듯이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BC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되겠어? 2A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됐죠? 이것도 여전히 나한테 식을 하나 제공하고 이 식을 토대로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 저기는 저 미정계수 A는 당연히 구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오케이? 쭉 넘어가고 유형 4번으로 한번 가보자. 똑같아요, 얘도. 바로 좀 어려운 걸로 가볼까? 아니야. 일단은 요거 먼저 해보자. 54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얘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A를 지나고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항상 궁금한 거 먼저 보는 거야. 궁금한 건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나의 관심사는 항상 지나는 점과 그다음에 기울기로 가져가면 됩니다. 알겠죠? 나는 기울기에 관심을 막 보여주면 되고 그다음에 지나는 점에 관심을 가져가면 돼. 어쨌든 다시 한번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A, 얘가 3,4 여기는 얘가 B, 마이너스 2,1 여기는 얘가 C,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여기는 요 점 A를 지나며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 중점에다가 꽂아버리면 2등분을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요 사소한 해석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2등분 되려면 어떻게 될까? 얘랑 얘 중점을 지나게끔 직선을 그려주면 넓이는 당연히 2등분 될 거야 라는 정말 사소한 생각이잖아, 그지? 요 생각만 딱 해줄 수 있으면 여기는 얘 중점이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얘랑 얘 중점이니까 1,0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끝나는 건데 얘는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지나는 점은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 충분히 만들 수 있겠구나. 그걸 토대로 당연히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봐봐. 조금만 더. 그 눈썰미가 좀 더 있다면, 그러니까 관찰을 좀 더 자세하게 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 지금 잘 봐봐. 여기는 얘에서 y는 ax였잖아. 그럼 궁금한 게 뭐야 지금? a 더하기 b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이 상황에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나오잖아. 그럼 x좌표가 1이었을 때 y 값이 궁금한 거지. 맞아? 1이었을 때 y 값이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답은 그냥 0이었던 거야.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해져요. 항등식에서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이런 류의 해석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구나에 꽂혀 있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니?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쭉쭉 넘어가. 유형 5번으로 가보자. 유형 5번. 요거는 지금 했던 이야기라서 굳이 선생님이 다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자, 다 넘어갑니다. 하나만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풀어볼까? 요거 58번? 요거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너무 수학을 해야지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뭐 방법을 모르니까 못 풀겠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되면은 어떤 직선이 봐봐.
어떤 직선이 여기 있는 얘를 넓이를 2등분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소리거든. 어떻게 되면 2등분할까? 이거는 2등분하니? 당연히 아니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되면 2등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뭐 요렇게 되면 여전히 2등분 할 수 있겠죠. 또 요렇게 되면 여전히 2등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네들의 모든 아이들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디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어? 여기는 여기 어딘가에 요 한 가운데 점, 여기 있는 얘를 지나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요 가운데 점이라고 이게 얘기하기 좀 되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 요 가운데 점이 그래서 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는 요 대각선의 뭐야? 교점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 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 직선을 구해버리고 이 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구해.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해.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너무나 어때? 귀찮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2,6이라고 줬고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8,4라고 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평행사변형만 해도 지금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다. 잖아. 그죠?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달라 라고 했었죠. 기억나?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결국 얘의 중점이 얘라는 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5,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 굳이 얘랑 얘 아니어도 되겠죠. 여기는 얘 2,4라는 애랑 그다음에 여기는 얘 8,6이라는 애를 가지고 중점을 찾아도 당연히 5,5가 똑같이 나올 거야.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현재 5,5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1,2예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이라면 얘도 2등분하고 얘도 2등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결국은 나한테 뭘 준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인데 두 점을 지난다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기울기랑 한 점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당연히 완성할 수 있겠구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이거 4 갈 동안 3 간 거니까 4분의 3이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1,2라고 할까? x-1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의 방식을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표현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4, 4, 4 곱해가지고 잘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면 이 일반형의 형태로 당연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답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4y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8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 되면서 여기는 얘가 a, 여기는 얘가 b가 되면서 두 개를 곱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게 알고 있으면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런 흐름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쉬워. 근데 처음 봤을 땐 좀 막막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다 하나씩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너의 실력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가서 일반형 얘기 잠깐 다시 하고 올게요. 일반형 2번. 아까도 잠깐 나와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y는 m에다가 x-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표준형이라고 했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일반형이라고 했었어. 그죠? 표준형과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에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요 형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정보 전달 자체가 안 돼. 정보 교환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는 뭘 해봤어? 요 형태를 이런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한번 해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그냥 단순히 뭘로 변형이라고 하는 걸로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이야기를 끝내도 괜찮긴 해. 오케이? 변형이라는 걸로 끝내도 괜찮긴 한데, 그래요. 아까 선생님 설명 하나 잘못한 것 같다. 아까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써놓지 않았었니? 아니야? 그치?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써놨던 것 같아. 서로 다른 세 점은 지금 원방에서의 얘기거든. 됐어? 그래서 서로 아니지. 제대로 말한 거 맞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말하지 않았니? 다시 한번. 요거는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사용하기 편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제대로 말한 것 같네. 분방 정식. 갑자기 지금 왜 서로 다른 세 점 생각이 났을까? 어쨌든 요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요 형태로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 아까 있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있는 요 형태, 표준형이라는 요 형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 그 한계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수직으로 x축과 수직인 직선은 표현할 수 없어요 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칭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대칭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런 식으로 대칭축의 방정식을 설명할 때 여기는 이거 있잖아. x는 시작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요 직선이다라는 요 말이 혹시 잘 이해가 되니? 와닿나요? 이게 사실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직선에서는 있잖아. 수직선에서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3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x가 3이었어 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냥 x 좌표가 3인 요 점 하나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돼요? 근데 얘가 좌표 평면으로 여기는 얘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버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좌표 평면 내에는 x 좌표가 3인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야. 여기는 3,1, 3,2, 3,3, 3,4,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등등등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 되게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라고 했어? 점들을 나타낸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y에 대한 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y는 뭐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의미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반대로 y는 0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x축이다라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y가 0인 모든 점들입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도 요 직선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어쩌고 y는 k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직선들은 이런 직선들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x는 k라고 주어져 있는 이런 직선들은 다 이런 직선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k 값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봐봐. 표준형에서는 이런 건 표현 가능하거든. m 값이 0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표현이 불가능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다 뭐를 b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b가 0이 돼버리면 얘가 넘어가고 a는 0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충분히 x는 뭐다 이런 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이런 직선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그리고 잘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야 라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등등등 되게 다양한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전에 말했듯이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면 어때? 얘는 오로지 이런 직선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A가 만약에 0인데 B가 0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로지 이런 직선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 A도 0이고 B도 0이야 라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A도 0이었고 B도 0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가 0이니까 X에 뭔 짓을 해도 얘는 0이고 얘가 0이니까 Y에 뭔 짓을 해도 0이거든.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C라는 것까지 0이 된다면 C까지 0이 된다면 얘는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의미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어떤 점을 집어넣어도 여기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C가 0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좌표 평면 위에 아무 점도 없어. 만족하는 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얘가 0이 아니라면 X랑 Y다 뭔 짓을 해도 내가 이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 수 없을 거고 해가 없어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일반형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들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는 사실 직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겠네 라는 생각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대칭 추계방 정식이라고 해서 말하는 게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분의 b라고 하는 게 여기는 얘가 사실은 이 직선 자체를 다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여기는 얘 부호만 잘 신경 써. 요거랑 요거 부호들을 주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 지나는 사분면이 궁금하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는 일단은 여기는 얘 형태를 표준형으로 얼른 바꿔줘야 해석이 좀 편해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야. 근데 a, b가 양수라는 건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거든. a랑 b의 부호가 같다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랑 c의 부호가 다르다. b랑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y 절편은 양수야. x축이 요쯤에 있어야 돼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1, 2,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를 지나는지 직접 너희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직선 하나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요. 오케이? 이제 직선과 다른 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금 어떤 문제들 있잖아. 여기까지 한번 쓱 개념 정리해보고 한번 쓱 풀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좋습니다. 자, 일단 직선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고 여기는 요 녀석은 일반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야. 그죠?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위치 관계라는 건데 매번 선생님이 정말로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얘기야. 관계. 그러니까 관계만큼 중요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수학에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동그라미라는 녀석과 별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관계가 있어. 어떠한 관계가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얘가 궁금하면 나는 별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얘가 궁금하면 동그라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 관계에 대해 얘네들을 관계시킨다라는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여기서는 지금 위치 관계라는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비슷해요.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위치 관계는 세 글자로 말하면은 만나니? 로 물어볼 수 있는 만나니?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만나니? 안 만나니? 그냥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봐봐. 지금 위치 관계라고 해놓고선 첫 번째로 뭘 줬냐면 이렇게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만나는 경우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아예 다 만나는 경우를 줘버리고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수직인 경우를 줘버려요. 총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관계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관계가 있나요? 를 생각해보면 다른 관계는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얘는 기울기가 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얘는 어때? 기울기가 여전히 얘는 기울기가 같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뭐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뭐야? 수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는 얘는 y 절편 달라. 얘는 y 절편 같아. 그냥 이렇게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야. 이렇게 지금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 이게 두 개의 직선이 각각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그냥 m과 m-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때?
기울기는 같대요. 그럼 얘네들이 같구만. y절편 다르대. 그럼 여기는 얘네들은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의미하는 거는 m과 m-가 서로 같고 여전히 n과 n-도 같아요라는 뜻이고, 얘가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증명까지 해줬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주어져 있는 관계를 보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너희가 적절하게 써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이 조건을 써줄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나랑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일반형 두 개로 주어져 있었어. 이런 상황이었어. 저 두 개의 위치 관계가 궁금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게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긴 쟤를 표준형으로 좀 바꾸긴 할 건데,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y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빼기 b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 다시 기울기 같다라는 조건은 결국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가 된다는 뜻과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요거랑 완전 똑같은 식이 뭘까? 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결과적으로 a 다시분의 a가 b 다시분의 b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는 요 녀석이 뭐야? 기울기 같다를 나타내는 식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반대로 여기 등호가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버리면 기울기가 다르구나로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y절편 같다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분의 c가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전히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b 다시분의 b가 c 다시분의 c가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는 y절편이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를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a-분의 a가 b-분의 b랑 서로 달라. 기울기 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a-분의 a가 b-분의 b랑 같은데 b-분의 b는 c-분의 c랑 달라.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 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마찬가지로 여긴 얘는 a-분의 a, 그 다음에는 b-분의 b는 c-분의 c 다 같아. 그럼 얘는 일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긴 요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봐봐, 얘랑 얘랑 곱해봐 얘들아. 얘랑 얘랑 곱해봐.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결국 b-분의 a-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뜻이 되거든. 그럼 여기는 요 녀석 이쪽으로 쓱 넘겨버리고 거기는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어때? 얘는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0이야 라고 하는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곱해보고 얘랑 얘랑 곱해봤을 때 그걸 더한 결과가 0이라면 쟤네들은 수직이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요 개념들, 저기 나와 있는 저 개념들이죠. 저 개념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리고 있잖아, 이제부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하나 배울수록 우리는 사실 좀 편해지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할 때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맞긴 하거든. 그런데 하나의 개념을 배울수록, 특히나 이런 관계에 대한 개념을 배울수록 우리는 뭘 자꾸만 해야 되냐면 관찰이라는 걸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식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식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요 입장에서, 요 개념, 요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잘 봐봐. 무슨 말인지. 일단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있잖아. 얘랑 얘를 보면서 있잖아. 얘랑 얘를 보면서 선생님은 얘랑 얘를 보면서 얘가 수직이다라는 정보를 얻었어. 봐봐. 얘랑 얘랑 곱하면 30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0이지. 두 개 더하면 얼마야? 0이지. 됐어? 다시. 이렇게 되면 뭐라고? 수직이라고. 그럼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랑 얘를 바라보면서 얘가 수직이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뭔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뭔가 개념을 배웠잖아.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너희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관찰해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바라보면서 봐봐. 여기는 얘랑 바라보면서도 요거랑 곱하면 어때? 15.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5지. 그럼 얘랑 또 뭐겠어? 수직이겠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야. 그럼 당연히 얘랑 뭐겠어? 평행하겠죠. 그럼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나머지는 수직 평행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군요라는 거를 그냥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다시 지금 봐봐. 선생님이 뭔가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보자마자 얘네들이 수직이다라는 거를 바로 파악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관찰해서 확인해야 돼. 먼저 보는 거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이거랑 이거 보니까 지금 어때? 수직이네. 얘랑 보면서 어때? 수직이네. 그럼 얘랑 어때? 얘분의 얘를 하면 2고요. 얘분의 얘를 하면 얼마야? 2죠. 얘분의 얘를 하면 얼마니? 2가 아니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 하겠어? 평행하겠구나. 라는 생각 자체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관찰까지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봐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에 의하여 여기는 얘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대.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지금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대. 라는 문학 같은 데서 보면 은유적인 표현을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는 얘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는 거야. 이건 지금 몇 개로 나눠지고 있어? 4개. 이건 몇 개로 나눠지니? 3개. 이건 몇 개? 2개. 얘는 몇 개? 4개.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좌표 평면 하나가 3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려면 얘는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얘분의 얘를 만족하면 되겠구만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머릿속에 또 들어가 있어야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뭐가 되겠어? 해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뭐야? 결국 머리에 넣어라 라는 거야. 머리에 집어넣어놓고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 집어넣지 않으면 생각할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안 풀리는 게 정상이야. 근데 머리에 집어넣어놨어.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재료가 있어. 그럼 문제의 상황을 딱 봤을 때 그냥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얼만큼 개념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집어넣고 잘 정리해놨냐 이 싸움이거든 사실은.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오케이? 문제를 죽도록 내가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야 여기는 얘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뭔 소리야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아예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너희가 직접적으로 다 읽어낼 수 있게 연습을 정말 많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일단 개념을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놓고 그걸 토대로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갑자기 세 직선을 가지고 지금 여기는 얘가 4개의 부분을 나눠진다고 했잖아. 그럼 열심히 또 뭐 해보는 거야? 그림을 막 그려보는 거야. 얘가 4부분을 나눠지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그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한번 여러 번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그리면 4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해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사실 너희는 어디까지는 풀 수 있어야 되냐면 유형 8번까지는 풀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쭉 풀어보세요. 오케이? 이제 유형 9번으로 한번 가볼 건데 유형 9번에서 나한테 뜬금없이 수직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이 있고요. 여기도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얘네들이 길이가 같아지는 요걸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됐니? 그럼 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럼 소은아 직선이 궁금해. 그럼 나의 관심사는?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 좋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지나는 점은 요 점이 4,0이고 여기는 요 점이 2,6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랑 얘의 중점인 요 점의 좌표는 3,3이 될 텐데 이 직선은 3,3을 지나게 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수직 조건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걔랑 수직이 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통해서 얘의 기울기를 구해.
그럼 얘가 지금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가는 동안 6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당연히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y는 3분의 1에 x-3에다가 더하기 3입니다. 잘 정리해서 답해주면 된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선이 궁금한데 기울기랑 한 점이 안 궁금하면 못 푸는 거고, 직선이 궁금하니까 기울기랑 한 점이 궁금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거.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관심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뭐가 궁금하니까 나는 뭐를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얘기들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수직까지 장난쳐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11번까지 숙제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